예, 주요 이벤트를 지나면서 약간 중소형주 장세의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소형주 장세하면 뭐 가장 선두에 서는 게 바이오 아니겠습니까? 바이오 이야기 이슈들 점검하고 전략 다시 한번 세우겠습니다. 오늘 스페셜리스트 인풀바이오 리서치 이혜진 대표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있습니까? 이제 잭슨홀 미팅 이후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지니까 바로 바이오가 반응을 하는데요. 네. 금리 인하는 바이오의 상승 이런 약간 공식적인 도식이 있는데 그런 흐름들이 이번에도 통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긴 시계열로 보면은 바이오하고 그다음에 금리하고는 아주 뚜렷한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네. 그러나 금리가 일정 수준 높은 상황에서는 여전히 이 상관관계가 높아진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최근 2년 동안 금리가 굉장히 올랐죠. 그래서 바이오의 그런 성장을 압박을 해왔습니다. 따라서 지금 수준에서 금리가 떨어진다 그러면 반드시 호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뭐 전통 제약사들보다도 그리고 신약 개발사들보다도 최근에는 이제 기술 개발 플랫폼을 가지고 수출하는 그런 쪽들이 더 관련이 많을 텐데요. 네. 그러니까 어느 쪽이 이제 기술 수출을 하고 데이터가 나오느냐. 추가적으로 하반기에 기대되는 모멘텀이나 기업들은 어디가 있을까요? 네. 네. 우리나라가 이제 바이오 산업에서 그동안 기술 수출을 많이 해왔죠. 네. 그러나 그런 기술 수출에 대해서 뚜렷하게 인정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주가에 반영되는 폭이 적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네. 그 기술 이전 그리고 그 기술 이전한 부분들이 돈이 되면서 이제 주가에도 반영된다라고 볼 텐데요. 하반기에도 그런 기업들 기술 이전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이 굉장히 많고요. 과거부터 빅파마에게 기술 이전을 많이 해왔던 그런 리가겜 바이오라든가 네. 또 에이프릴 그다음에 ABL 바이오 네. 이런 기업들이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화면에도 있지만 말씀하신 뭐 기업들 알테오젠을 필두로 해서 뭐 리가캠 바이오, ABL 바이오, 에이프릴 바이오 다들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들, 실적이 있고 제가 대표님 인터뷰하면서 늘 관심 있는 거는 이전에 그런 경험과 실적이 있는 쪽이 잘하는 쪽이 잘한다, 그죠? 네, 그 말씀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결국 이런 것들이 실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가? 아무래도 사실 실적이 따박따박 찍히는 것은 어찌 보면 CMO나 CDMO 쪽이 더 안정적으로 찍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 기술 수출하는 그 바이오테크들의 그 실적 반영도는 어떻습니까?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 이전을 하는 거는 좋은데 과연 돈이 되느냐 하는 부분들이 네. 과거부터 계속 그렇죠. 이제 바이오를 압박해 왔죠. 그런데 이제 작년부터 기술 이전했던 물질들이 실질적으로 신약이 되고 또 임상 3상에도 성공을 하면서 이게 돈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특히나 이제 과거 기술 이전했던 그 금액 중에 많은 부분이 마일스톤이라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일스톤이 기존에는 볼 수 없었던 대규모의 마일스톤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따라서 국내 기업들도 임상에 성공을 하고 신약의 상업화에 성공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이 반영이 충분히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향후에도 이렇게 마일스톤 그리고 로열티까지 받는 사례가 계속해서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마일스톤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많이 듣는데요. 마일스톤과 지금 말씀하신 로열티하고의 그 구조를 조금만 설명해 주세요. 네. 이제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임상 단계가 있습니다. 네. 임상 1상, 2상, 3상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그 단계를 클리어할 때마다 그러니까 달성할 때마다 일정 금액을 받도록 처음부터 계약서에 넣는 거죠. 네. 그래서 그 금액들을 모두 다 합친 것이 마일스톤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향후에 상업화에 성공했을 때 그러니까 신약 이제 상업화에 성공했을 때 제품이 나왔을 때 실질적으로 매출이 일어나게 되면요. 그 매출의 일정 퍼센트를 받게 됩니다. 이게 바로 로열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실적 얘기 질문 드렸는데 표 조금 전에 준비한 거 보여주시면요.
물론 이제 좋은 실적을 기록한 기업들이 상위에 있긴 하겠습니다만 표만 보겠습니다. 좋은 실적들을 제약사들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셀트리온,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말씀드린 것처럼 여긴 좀 약간 제조업 비슷한 안정적인 실적이 나오는 것이고 그 밖에도 보면 뭐 유한양행이나 JW 중해제약 전통 제약사들도 2분기 실적이 괜찮았습니다. 네. 자, 그러나 이제 사실은 모든 분야가 그렇지만 넘어야 될 허들과 장벽들과 우려들이 있습니다. 네. 의약품 같은 경우도 이제 바이오도 트럼프 관세 얘기를 계속 으름장을 놓고 있고 아직까지 뭔가 명백하게 결정이 되거나 해결이 되지 않은 소위 이제 악재가 반영되지는 않은 듯한 느낌입니다. 관세 얘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오늘 아침에도 어저께 저녁이죠. 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하고 EU하고 일정 부분 그 의약품 관련해서는 관세가 정리가 됐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새로운 화두를 들고 나온 게 약가 인하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약가와 똑같은 의약품이 미국의 약가와 뭐 독일의 약가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독일의 약가를 일정 부분 올리지 않는다 그러면 다시 관세 문제를 들고 나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관세 문제 그리고 약가 인하 이 두 개가 맞물려서 아직까지도 진행 중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아직까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아직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관세 그리고 미국의 약가 인하는 다른 국가의 약가 인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주의 깊게 앞으로 지켜봐야 될 요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상품의 경우 품목 관세가 아닌 경우는 우리가 이제 15% 관세로 합의가 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뭐 반도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품목 관세가 있는데 의약품은 지금 그러니까 15%로 확정이 된 단계는 아닌 거죠? 네, 아닙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그 무역 확장법 232조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고요. 이 결과가 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것과 같이 묶어서 아마 협상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세를 여쭤봤는데 약가 인하 얘기를 하셨습니다. 결국 이제 묶여 있다는 거고요, 그죠? 네, 약가 인하를 맞습니다. 하기 위해서 관세라는 카드를 트럼프 행정부가 쓰고 있다는 건데, 네. 그럼 트럼프 행정부가 이렇게 약가 인하를 하려고 하는 그 이유는 배경은 무엇이며 앞으로의 그 추진 경로는 어떨까요? 네. 네. 미국의 약가를 인하한다는 거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빅파마가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글로벌 시장의 50%인 미국 시장에서 동일한 약가를 하루아침에 깎는다? 네. 그러면 실적에 반영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를 잘 알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이외의 선진국가의 약가를 인상시켜서 그 부분만큼을 가지고 들어와서 미국 약가 인하의 재원으로 쓰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순서로 본다 그러면 글로벌 선진국의 약가를 인상시키고 이제 인상분을 가지고 미국의 약가를 인하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도 만약에 먹히지 않는다 그러면 다시 관세 정책을 들고 나올 것이다. 라고 어제 이제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재정 부담이나 뭐 이런 의료비 부담 이런 거를 정부에서 줄이기 위해서 약가 인하를 하려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네, 그럴 텐데.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글로벌 약가 인하를 하면 글로벌 빅파마들이 우선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고 네. 그러면 1차적으로 그런 흐름에서는 국내 기업들도 사실은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오히려 네. 그게 기회보다는 부담 요인인 거죠. 네, 전체적으로는. 맞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부담 요인인데요. 우리나라가 많이 기술 이제 수출하고 있는 그 부분을 보면 바이오시밀러가 상당 비중 들어가 예,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시밀러는 대상이 아니죠. 왜냐하면 약가를 인하하는 촉진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약가 인하의 대상은 아니다. 그러나 이렇게 간접적으로 보면 빅파마의 그런 수익력이 약화된다 그러면 기술을 이전해야 되는 국내 기업들, 신약을 개발하는 작은 기업들에게는 아무래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겠습니다. 트럼프가 이제 금리 인하를 막 압박하면서 금리 인하 환경이 나오는 것 자체는 제약주에 긍정적이긴 하나 제약산업 자체를 봤을 때는 트럼프가 그렇게 그러니까 우호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죠? 예, 정책이 맞습니다. 약가 인하하려고 하고 뭐 관세를 더 많이 때려갖고 말씀하신 것처럼 관세 재원을 가지고 약가 인하 안 하면 쓰려고 하고 이런 상황들이 좀 상충되는 겁니다. 네, 그런 가운데서도 어쨌든 간에 뭐 바이오 쪽에 대한 관심은 높으니까요. 바이오 얘기할 때 항상 분야별로 보게 되는데
제일 많이 얘기하는 거는 어쨌든 아직까지 뭐 비만 치료제인 것 같습니다. 예, 무슨 약이 맞습니다. 들어온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비만 치료제 관련된 뭐 글로벌 흐름들, 국내 기업들 상황들 좀 알려주십시오. 네, 비만 치료제 시장은 향후에도 가장 큰 시장으로 남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GLP-1 계열, 그러니까 지금 위고비라든가 또 제파운드 같은 그런 지금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비만 치료제의 GLP-1 계열 약물들이 비만뿐만이 아니라 다른 적응증으로 계속해서 확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 치료제 시장 그리고 그 주변 시장이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모든 기업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경쟁도 심화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글로벌 비만 치료 시장을 잡고 있는 것은 젯바운드라는 치료제입니다. 일라이릴리의 약물이고요. 향후에도 이 젯바운드가 이제 치료 효과가 대단히 뛰어나기 때문에 이 치료 효과, 그 다음에 향후에는 여기에다가 장기 지속형, 그 다음에 근육이 빠지지 않는 비만 치료제, 그 다음에 안전성이 강화된 치료 물질까지도 차세대 갖고 있기 때문에 일라이릴리를 잘 봐야 된다. 그리고 국내 기업 중에서는 일라이릴리와 같이 협업하는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국내 기업들은 아무래도 뭐 그런 빅파마들이 직접 비만 치료제를 만드는 거에 대항할 수는 없고 거기에 뭐 원재료를 개발한다든지 기술 수출한다든지 협업하는 이런 로직인 거죠. 맞습니다. 비만 쪽은 계속 관심이 있고요. 뭐 국내에도 관련주들이 계속 관심권에서 움직이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치매 치료제 쪽인데요. 치매도 사실은 인간 수명이 길어지면서 극복해야 될 비만만큼이나 중요한 화두인데 비만 쪽에 비하면 치매 치료제 쪽은 시장의 관심은 이슈는 조금 덜한 것도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대로 된 치료제가 나왔느냐 하는 건데요. 네. 아직까지 시장에 주목을 끌만한 치료제는 나오지 않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레캠비라든가 키순라가 나왔지만 치료 효능이라든가 아니면 부작용 측면에서 시장의 기대치를 완전히 만족시키고 있지는 못하다라고 보겠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단클론 항체 대비해서 이중 항체라는 기술을 가지고 새롭게 도전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시의 트론티네맙이라는 물질이 임상 이상에서 기존의 뭐 키순라 같은 그런 단클론 항체 대비해서 치료 효과가 훨씬 더 크면서 부작용도 적은 효과를 증명을 했습니다. 국내 기업으로 본다 그러면 ABL 바이오가 마찬가지 이중 항체 기술을 가지고 지금 퇴행성 뇌질환 관련한 치료제 개발에 도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이중 항체 이 플랫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네, 바이오는 아무래도 새로운 신약을 계속 만들고 기술 개발이 되고 그런 쪽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늘 이제 학회 모멘텀을 주목하는 것 같습니다. 올해 남아있는 학회하고 주목할 점 좀 알려주세요. 네, 9월에도 네.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당뇨병, 그 다음에 비만 치료제 관련한 유럽 당뇨병 학회가 있는데요. 네. 국내에서는 한미약품이 이제 참여를 해서 6개의 그런 연구 결과를 발표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세계 폐암 학회에 리가캠 바이오, 그다음에 보로노이 이런 회사들이 참여를 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10월에는 그 이제 세계 3대 암 학회라고 이야기하는 에스모가 개최가 됩니다. 그리고 12월에는 혈액암 학회 이렇게 계속해서 학회가 개최되기 때문에 그 학회에 맞춰서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그 기술 개발하는 업체들이 바이오테크들이 정말 잘하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우리 전통적인 대형 제약사들은 뭔가 좀 이전에 뭐 한미약품이 사실 처음 그런 어떤 기술 신약 개발에 물꼬를 틀지 맞습니다. 않았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최근에 사실 또 유한양행 이런 업체들인데 기존 우리 한국에서의 어떤 대형 제약사들의 흐름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거기도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자체 개발보다는 빅테크와 손을 잡고 뭐 이런 게 최근 트렌드인가요? 그 기존에 있는 전통적인 네. 그런 제약사들도 바이오 쪽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현재는 임상 초기 단계 그리고 중기 단계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투자했던 부분들이 점차 여러분들이 이제 귀로 들을 정도의 임상 결과를 발표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한미약품 같은 경우 사실은 고 임성기 회장이 돌아가시면서 굉장히 사실 이 구심점을 잃었잖아요, 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약 하나 개발하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걸 이제 알기 때문에
그 일관양행도 오스코텍인가요? 네. 이런 기업들을 개발해서 결국 함께하는 모델들이 최근의 모델이 아닌가 싶어서 여쭤본 거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바이오 얘기 최근 경향들 또 오늘 한번 점검했는데요. 그 중에서 주목할 세부 섹터들, 기업들을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네. 여전히 ADC가 중요하다라고 보겠고요. ADC는 점차 더욱더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링커를 가운데 두고 왼쪽에 항체를 다양하게 하면서 이 페이로드도 굉장히 다양하게 한다. 특히 이중 페이로드에 대한 관심이 최근에 많아지고 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린 이중 항체, 그 다음에 이중 항체에서는 ABL 바이오, 그 다음에 융합 단백질에서는 뭐 에이프릴 바이오라든가 GI 이노베이션 이런 기업들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비만 치료제에 있어서는 말씀드린 일라이릴리와 같이 협업하고 있는 펩트론이라든가 올릭스 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바이오 얘기는 뭐 항상 들어도 관심이 있고요. 스터디를 그만큼 더 많이 해야 됩니다. 또 이혜진 대표님 바이오 관련된 책도 얼마 전에 쓰셨는데 개인적인 스터디가 좀 필요한 섹터가 또 바이오이기도 합니다. 네, 내일 방송 잠깐 예고하겠습니다. K-뷰티, 사실은 K-뷰티가 엄청 잘 나가다가 2분기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기대치에 못 미쳤다고 해서 변동성이 크게 준 기업들이 꽤 있거든요. 다시 이제 K-뷰티, 화장품주 이런 걸 봐야 될 때라는 얘기가 많은데요. 내일 안지영 마스터스 리서치 대표와 함께 K-뷰티 관련된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바이오 이야기 점검했습니다. 인풀바이오 리서치 이혜진 대표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